이번 시간부터는 기출 OX입니다. 홀수와 짝수 편으로 둘로 갈랐거든요. 양이 좀 많아서 가른 것밖에 없고 내용의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냥 문제가 둘로 갈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나는 짧게 보겠다고 하시면은 뭐 한 곳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난 좀 자세하게 많이 보겠다고 하신다면은 이제 짝수도 보시면 되겠죠. 이번 시간 홀수 편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행정의 의의예요. 행정엔 넓은 개념이 있고 좁은 개념이 있죠. 넓은 개념의 키워드는 모든 조직, 관리 현상, 행정은 원래 관리거든요. 주어진 목적을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활용해가지고 달성한 수단이란 말이야. 이것은 공익이든 사익이든 이런 목적이 있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이런 모든 것은 행정이다. 이게 넓은 의미예요. 반면에 좁은 의미는 어디만 정부 조직만 목적이 공익으로 한정되고요. 이건 틀렸죠. 모든 조직의 포인트가 모든 조직의 관리 현상이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이거는 광의 개념이 되겠지. 이건 틀렸습니다. 좁은 의미가 이거 틀렸죠, 이게. 어,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건 거버넌스 개념이죠. 정부가 실패한 다음에 정부 기능이 민간으로도 나가고 시장 나가고 그다음 비영리로 나가거든요. 근데 분명히 공공 문제야. 이러니까 이제는 주체 개념이 아니라 문제 개념으로 정부가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주체와 같이 한다. 시장 강조하면 되게 시장 거버넌스, 시민 참여 강조했을 땐 참여 거버넌스죠. 그래서 코 포인트가 점차 단독행위가 아니라, 아이고, 올라갈게요. 단독행위가 아니라 뭐가 되고 있다, 지금?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바뀌고 있다. 거버넌스 개념이. 이 다양한 주체가 시장과 공동체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의 능력. 원래는 우리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실행 능력만 있으면 돼요. 실행 능력만. 실행만. 집행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다가 이제 뭐 돼? 지적 능력, 결정을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정치 능력까지도. 요게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확보하는 능력이에요. 리더십과 동기부여. 반면 이게 뭐다? 어떤 대안을 만드는 것들, 전문성과 창의성 같은 것들. 이게 뭐다? 정치적 지지라든지 정치 합리성 같은 것들. 근데 문제 포인트가 지적 능력이 아닌 건 확실해요. 지적 능력은 전문성과 창의성, 능률성과 효과성이 목적이고요. 반면에 민간의 지원인데 이게 정치적 지지라면 뭐가 돼야 돼? 정치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력 물적 자원의 확보를 하면은 뭐가 된다? 실행 능력이 돼요. 좀 헷갈리게 써놨는데 정치 민간의 지원이라는 의미가 인적과 물적 자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은 정치적 지지를 보내겠다는 의미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정치적 지지라면은 뭐가 된다? 이거는 정치 능력이 될 거고요. 반면에 자원의 확보가 인력과 물자라든지 이런 리더십과 동기부여 같은 거라면은 실행 능력이 될 겁니다. 행정은 원래 여기만 있었죠. 정치행정이원론에서 이론론으로 가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대안 쪽이었다면은 어떤 가치 판단까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틀렸죠. 3번의 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행정은 미군 뭐가 돼? 이제 정치 안에 역관주에 있다가 분리되죠. 그러면서 윌슨이 뭐라고 그래? 우리는 정치가 아니라 경영이다. 경영이 되니까 그 당시 미국이 산업화되면서 경영학이 발달한단 말이야. 이런 경영학이 들어왔겠죠. 그 경영학이 바로 뭐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에요.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근거를 둔 조직 이론들 맞는 말이죠. 포인트가 미국의 행정학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맞는 말이고 조직 이론도 맞았지 이거는. 자, 이건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고전 이론이 뭐다? 행정 관리론이야. 정치 행정 몇 원론? 이원론이죠. 계획과 집행을 통합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분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권한과 책임은 명확하게 구정돼 있고 통합이 틀렸네요. 이건 틀렸죠. 5번은 틀렸습니다. 자, 6번입니다. 관리과학이 고전이론이야. 고전이론.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행정 이론론 들어오면서 이제 물러나죠. 그래서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학이 고전 이론인데 정치행정 이론론이 들어오는 대공황과 시장 실패, 뉴딜 정책 이후에는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요게 틀렸네요. 상실이 유지가 아니라 상실이 맞아요. 됐죠? 왜 정치행정 이론론 돼버리면은
이런 단순한 관리과학이 아니라 정책 결정으로서 행정으로 바뀌니까 답은 틀렸고요. 자, 7번입니다. 7번은 디목이 나왔네요. 학자가 5명이 나오나요? 윌슨 애워야 되고, 군노 애워야 되고, 그 다음에 디목과 애플비. 요 4명은 애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윌슨이 행정의 연구, 군노가 정치와 행정, 그때는 이원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디목은 현대 정치와 행정이야. 38년도에 현대 정치는 정치였어요. 그 다음에 디목은 애플비가 정책과 행정이야. 정치도 있고 합리성인 책도 있죠. 정책과 행정은 49년도 책이고요. 이건 디목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애플비가 돼야 돼요. 이건 틀렸죠. 그래서 38년도라고 그랬나? 37년도에 디목의 현대 정치와 행정. 그래서 다시 행정의 연구, 1900년에 군노의 정치와 행정. 그 다음에 37년도의 디목의 현대 정치와 행정. 요 앞에 2개는 이원론이고 디목부터는 이론론이에요. 애플비가 정책과 행정이야. 정책학이 이제 50년대부터 이제 막 들어오잖아, 이제. 이건 틀렸죠. 학자가 틀렸네요. 자, 8번입니다. 조심해야 돼. 이원론은요, 고전이론만 이원론이야. 30년대 이후부터는 쭉 이론론이에요. 그치, 이론론이야. 이론론이 돼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행정학의 정체성의 위기가 나와요. 원래 정치 안에 있다가 분리되어서 행정학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갑자기 같아버리면은 정체성의 위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등장한 게 행태주의야. 행정은 의사결정이다. 의사결정에는 가치결정도 있고 뭐도 있다. 사실결정도 있다. 행정은 분명히 가치가 있다는 거야. 틀렸죠? 안 왔다가 아니라 있어요. 다만 이걸 연구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거는 정치가 하든지 정책학이 하든지 이렇게 하고 우리는 오늘 사실만 연구하겠다는 게 바로 행태주의. 그 근거가 가치와 사실을 분리할 수 있다는 논리 실증주의죠. 뭐가 틀렸다는 거야? 가치 요소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인정합니다. 다만 연구하지 않은 것뿐이죠. 요건 틀렸죠. 그치? 8번은 틀렸습니다. 자, 9번입니다. 행태주의는 그래서 뭐라는 거야? 우린 사실만 연구하겠다. 이론이 목적이다. 사실만 연구해서 어디나 적용되는 이론이 목적이니까 틀렸죠. 실질 처방이 아니라, 실질 처방은 그 다음 이론이야. 이런 처방 강조하는 건 후기 행태주의, 신행정론이고요. 이 친구는 처방보다는 언니 과학적 설명을 강조한 거다. 틀렸습니다. 바뀌었어. 과학적 설명보다 처방이 아니라 처방보다는 과학을. 틀렸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정치와 행정이네. 정치가 바로 뭐가 된다? 민주성이죠. 다양한 의사를 받아들이는 거. 주인의 의사. 지금 주인은 국민이잖아, 지금. 국민의 의사를 확보하는 게 정치가 되고요. 확보된 의사를 실행하는 게 뭐다? 이제 행정이 되겠죠. 틀렸다. 정치가 민주성이, 행정이 효율성이. 요 2가지가 지금 바뀐 거야. 지금 요 효율성과 민주성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추구할 때가, 효율성만 추구할 때가 이원론, 민주성까지 올라갔을 때가 이론론이 되겠죠. 요거는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원론이네요. 이원론은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뭐다? 경영이야. 관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영학인 과학적 관리론이 들어왔고요. 행정은 비정치적이다. 관리적이다. 11번은 맞았네요. 쓰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틀렸죠? 1880년대는 실적주의를 도입하자는 거야. 그럼 그 전에 뭐였는데 역관주의였어요. 정치가가 행정가를 임명한 거야. 그 행정가 역시 뭐야? 정치였죠. 행정은 정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산업화되면서 분리되면서 뭐가 들어온다? 실적주의 들어왔죠. 이 실적주의 논리적 근거가 바로 뭐다?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80년대 공무원 제도 개혁은 실적주의를 말하는 거고요. 그치? 얘가 들어온 이유는 요 앞에 있는 역관주의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왔고, 그치? 그러니까 정치로부터 분리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론론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이원론이 돼야 되겠죠. 요게 틀렸네요. 요게 틀렸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이네요. 정치행정 이론론은 우리는 경영학이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공사행정 이원론은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다? 이론론이 돼버리면 원래 정치 안에 있다가 요게 튀어나온 건데
행정학이 튀어나온 건데 정치권 행정이 돼버리니까 정체성의 위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독자적 학문은 뭐다? 이론론이 아니라 이론론이 돼야 되겠지. 이론론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입니다. 이걸 주장한 게 윌슨의 행정의 연구야. 1887년도 연구예요. 윌슨이 말한 정치는 정당 정치야. 그러다 1900년도 군노가 말한 정치가 정책 결정이에요. 그래서 윌슨은 정당 정치로부터 분리, 군노는 정책 결정으로부터도 분리해요. 그래서 윌슨 아저씨의 이원론은 정당 정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이건 맞았네요. 정당 정치. 14번은 맞았고요. 15번입니다. 윌슨은 뭐다? 우리는 민주성, 능률성 정치가가 아니야. 우리는 행정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민주성이나 대응성, 대표성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전문성이나 기술성, 이걸 통해서 효율성과 능률성이나 전문성이다. 이건 맞았죠. 15번의 답은 맞았습니다. 틀린 단어가 없습니다. 16번입니다. 윌슨 행정을 모르봐 보다시피 정치가 아니라 비즈니스 경영이에요. 이건 맞았죠. 행정을 뭐로 본다? 비즈니스 경영으로 본다. 항상 문제 풀 때는 명사 동그라미 치고 같이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고 윌슨 행정의 영역, 비즈니스 영역이다. 맞는 말. 틀린 단어 없습니다. 17번입니다. 윌슨 아저씨. 역시 마찬가지야. 윌슨 정치행정 이원론. 미국은 그 당시 역관주의였죠. 정치가가 행정일을 담당했던 거야. 이걸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그럼 기존과 다르잖아. 지금 보수주의가 아니라 진보주의 운동이었고요. 그 당시 진보주의 운동은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을, 그다음 행정적으로는 실적주의 도입이에요. 그치? 근데 미국은 민주주의는 발달했지만 관료제라는 이게 발달하지 않았잖아. 전문가가 없었잖아. 이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의 절대왕정 밑에 있었던 관료제를 도입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 절대왕정이 누구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관료제죠. 이걸 도입하자는 거야. 그래서 윌슨의 이원론은 당시의 진보주의라는 실적주의 운동이라든지 직접 참여 운동에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정치행정을 분리한 다음에 정치는 미국식으로 하고 행정은 유럽의 관료제 도입하자는 거죠. 이 중앙집권적 국가 이론이 관료제 이론이에요. 17번은 맞았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이번엔 행정과 경영이야. 뭐가 나온다? 유사성과 차이점이 나오죠. 행정이든 경영이든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관리 기법이야. 그럼 행정이든 경영이든 대규모 조직이에요. 계층이 존재하고 분업이 존재하고 법과 규칙이 존재하는 관료제야. 또 행정이든 경영이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돼. 협동행위. 이건 유사성이죠. 됐지? 그래서 능률성을 추구하는 관리 기술, 관료제, 협동행위는 전부 다 유사점이다. 이건 맞았죠. 이거는 틀린 단어가 없습니다. 19번입니다. 근데 목적은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비교적 유사하다는 게 관리 활동은 유사하다. 그러나 목적은 다르죠. 하나는 이윤이라는 사익을, 하나는 공익이라는 목적을. 이건 맞았죠. 자, 20번입니다. 공익을 추구합니다. 행정은요. 맞고, 민간 기업은 이윤 추구하는 거고, 이윤 추구 과정에서 차별 대우 가능합니다. 반면 행정은 평등하게 대우해야 되고요. 20번의 답도 틀린 거 없습니다. 맞았습니다. 21번입니다. 경영은 경쟁이죠. 자유로운 시장 진입에 따른 가능성, 경쟁에 노출되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 행정은 원칙적으로 독점이야. 물론 거버넌스 개념 들어오면서 깨지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독점이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없죠. 또 성과 기준도 모호하다 보니까 독점이고 성과 기준 모호한 뭐가 나온다? X 비율성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맞았죠 지금. 21번도요. 자, 22번입니다. 틀렸네 이거는. 행정은 법을 어겨서도 안 되지만 법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죠. 이걸 작용법적 규제라고 그래요. 근데 경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만 어기지 않으면 돼요. 뭘 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됐지? 틀렸습니다. 행정만의 특징이야. 경영이 아니라. 그래 뭐가 틀렸다? 경영과 행정과 경영에 모두 틀려. 이건 틀려. 이거 빠줘야 돼. 그건 빼줘주고 행정은
온 행정만 엄격한 작용법적 규제를 받는다. 법을 어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법률 유보 원칙이에요. 이러니까 법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대응력이나 탄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경영이 들어갔다는 게 틀렸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변수네요. 3대 변수는 구조, 고전이론, 인간, 신고전 때부터, 환경 60년대, 현대부터. 그 다음에 4대 변수는 기능이 들어가고 5대 변수는 이념이 들어가요. 됐지? 구조, 인간, 환경, 고전, 신고전, 현대 이런 식으로 맞았습니다. 자, 24번입니다. 과정이네요. 귤릭의 포스코브. 그치? 최고 책임자 역할이야. 노동자를 연구했다면은 상향적 과정이겠지만 현장을 연구했으니까 최고 책임자 연구하니까 하향적이에요. 틀렸죠. 포스코브는 맞고 귤릭이 말한 것도 맞지만 37년도에 상향이 아니라 하향이야. 왜? 실무자 연구한 게 아니라 최고 책임자 역할을 연구한 거니까. 반면에 테일러는 실무자를 연구하니까 상향이죠. 근데 실무자한테 재량을 주자는 게 아니라 실무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윗사람이 모든 걸 다 정해줘요. 그래서 상향적이지만 역시 집권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이건 틀렸죠. 상향이 틀렸습니다. 뭐로 바꿔줘야 돼? 하향으로 바꿔줘요. 요게 틀린 거야, 지금. 자, 귤릭이다. 포스코브, P, 플래닝, 오거나이징 맞죠? 플래닝, 이거 맞았네. 그 다음에 스태핑, 디렉팅, 코디네이팅, 리포팅, 버제팅인데 맨날 뭐를 바꾼다? 요 CO를 바꿔요. 요 CO를 뭐 코퍼레이팅 이걸로 바꾸는 적도 있고요. 이거 코퍼레이팅이 아니라 협동이 아니라 조정이야, 조정. 자,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이니까 결정된 거야. 다 결정된 거고요. 결정되니까 집행 플랜 짜고 여기에 맞게 조직 만들고 사람 뽑고 물자 관리하고 지시하고 보고받고 조정하는 거예요. 다시 집행계획 만들고 조직 만들고 인사, 물자, 재무, 버제팅, 그 다음에 지시하고 그 다음에 디렉팅, 보고하고 리포팅, 그 다음에 조정해야 되겠죠. 코디네이팅 이런 식으로 이걸 두 문자 달라고 포스코브로 만든 것 뿐이에요. 틀린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테마 1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기출문제는 명사를 찾는 거야. 이런 명사가 만나 귤릭과 포스코브가 같이 갈 수 있어. P는 플래닝이고 얘는 조직화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3대 변수가 있네. 여기는 구조, 인간, 환경이 있다. 일단 여러분 이런 단어를 알아야 돼. 변수가 뭔지, 구조가 뭔지, 인간이 뭔지, 환경이 뭔지, 그리고 이런 단어가 왜 같이 갈 수 있는지. 나는 이런 용어는 여러분이 먼저 공부해 놔야 돼요. 구조가 뭔지 모르는데 다른 거에 관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행자 공부 방식은 개념을 정리할 것. 그치? 두 번째는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볼 것. 같이 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때는 비교 개념과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원론이 나왔다면 이론론을, 역관주의가 나왔다면 실적주의를, 고전이 나왔다면 신고전을 이런 식으로 그럼 비교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 단어와 단어의 관계가 보인다면은 개념을 다 이해한 겁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 풀고 어떻게 나오나를 보고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개념이 정리 안 됐다. 개념 정리하셔야 됐고요. 개념을 알겠는데 엮이니까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 저한테 도움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기출문제 많이 푸십시오. 기출문제는 지금은 인역처가 다 내니까 인역처 중심으로 서울시라든지 다른 거는 여분 놔뒀고 그게 만약 그 서울시에 나왔는데 인역처에 안 나왔다. 그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인역처 중심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기출 문제들은 이제 보안 차원에서 봐야 될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순서는 개념 정리할 것, 단어 정리할 것, 단어와 단어 관계 정리할 것, 그러려면 비교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문제 풀고 반복해서 내 거 만들 것. 요 세 단어, 세 단계밖에 없습니다. 됐지? 사회과학이니까요. 수학이라면 뭐 딱 정해져 있지만 사회과학은 비교학문이란 말이야, 지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